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은 이제 문자열을 다루고 있는데요. 코딩을 할 때 수치 데이터만큼 자주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문자열은 문자들의 나열이고요. 영어로는 이제 스트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름, 뭐 주소, 메시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할 때 사용되는 자료형이 바로 문자열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한 바가 있는데요. 파이썬에서는 문자열을 만들 때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둘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타이핑 하기가 작은 따옴표가 타이핑 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를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라는 이 문자열, 이거는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죠. 다음에 국립목포대학교라는 문자열이 큰 따옴표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1이라는 문자, 2라는 문자하고 점, 그 다음에 3이라는 문자, 이 4개의 문자가 문자열로 이렇게 묶여져 있죠. 12.3이라는 숫자가 아니고요. 1이라는 문자, 2라는 문자, 점이라는 문자, 그 다음에 3이라는 문자, 4개의 문자를 하나의 배열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것, 문자열입니다. 이거를 숫자로 오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작은 따옴표로 묶여져 있으니까 그냥 문자들의 나열인 문자열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도 또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C 언어 같은 다른 언어들과는 달리 파이썬은 단문자형, 그러니까 문자형이라는 자료형이 별도로 없어요. 하나의 문자라도 문자열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숫자를 변수에 대입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문자열도 변수에 대입을 할 수가 있다. 바로 한번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이걸 다시 실행을 할까요? 교재에 나온 것 같이 name이라는 변수에 홍길동이라는 문자열을 이렇게 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name이라는 변수에는 홍길동이라는 3개의 문자를 묶은 문자열이 들어가 있죠. 홍이라는 문자하고 길이라는 문자, 동이라는 이 3개의 문자를 하나의 배열로 묶어서 하나의 문자열로 이렇게 저장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myschool이라는 변수에 국립목포대학교 라는 문자열을 이렇게 대입을 했다. 그러면 이제 myschool이라는 그 변수에는 국립목포대학교라는 문자열이 이렇게 저장이 된 겁니다. 근데 yourschool이라는 변수에 myschool을 대입을 했다. 그러면 지금 myschool이라는 변수에는 국립목포대학교가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값이 yourschool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ourschool 이거를 찍어 보면은 국립목포대학교라고 마찬가지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이 저장된 변수의 타입을 보면은 str 클래스다. 스트링에서 앞에 세자를 딴 거죠. str 클래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 가지 알아두면 편한 게 여기 아이디얼리 쉘에서요. 예를 들어서 myschool이나 yourschool 같은 경우에는 변수명이 지금까지 나온 변수보다는 좀 길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yourschool을 이렇게 일일이 끝까지 이렇게 타이핑하는 것보다 처음에 한 두세 자 정도만 타이핑을 하고 탭을 눌러주면은 나머지를 자동으로 완성을 해줍니다. myschool 같은 경우에도 뭐 처음에 두세 자 정도만 입력하고 탭을 누르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완성시켜 주죠. 이러한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긴 변수명을 입력을 할 때 좀 더 쉽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교재에서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변수명이 여러 단어들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밑줄로 이어주는 것이 파이썬 코딩의 관례입니다.
지금 식별자를 만들 때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수문자가 밑줄이죠. 그러니까 이 밑줄이라는 거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공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입된 문자거든요. 파이썬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단어들로 이루어진 경우에 그 변수를 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어스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작되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 혹은 단어하고 단어 사이를 이렇게 밑줄로 연결을 해주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데 파이썬에서는 보통 두 번째 방법이 관례적으로 쓰여요. 그리고 변수명은 시작하는 그 문자는 항상 소문자로 시작하는 것도 관례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듯이 변수명이나 함수명은 소문자로 시작을 해요. 단지 이제 그 변수명이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이렇게 만들어 보면요,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 그 단어의 첫 번째 문자를 대문자로 만들어서 변수명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밑줄로 구분을 해서 전부 다 소문자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금 설명했다시피 변수가 여러 단어일 경우에는 밑줄로 연결하는 게 파이썬의 관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 문자열은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편한 쪽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어떤 경우에 편하냐면 그 문자열 안에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교재에 나온 것처럼 he said 이렇게 큰 따옴표가 들어가 있죠. 큰 따옴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전체를 문자열로 묶으려면은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는 게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문자열 자체에 지금 큰 따옴표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또는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 있는 문자열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전체를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주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B 변수에다 이렇게 대입을 했다면은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자열의 내용인데 그 문자열 안에 작은 따옴표가 포함이 되어 있죠. 이 경우에는 큰 따옴표로 전체 문자열을 묶어주는 게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편한 쪽으로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아무거나 사용을 하면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를 타이핑하기 편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문자열 안에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가 포함이 된 특수한 경우에는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 안에서 그 특수문자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줄바꿈을 할 때 사용되는 특수문자들, 특수문자, 탭, 수평 탭,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먼저 백슬래시 다음에 어떤 문자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줄의 프린트문을 했을 때 여러 줄에 걸쳐서 표시되게끔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에다가요, 뭐 애플, 그 다음에 윈도우즈, 뭐 안드로이드, 뭐 아무거나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 백슬래시 n이라는 문자가 있고 그다음에 백슬래시 n이라는 문자가 있죠. 이거를 그냥 변수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그냥 백슬래시 n이라고 그대로 보이는데, 프린트 문에다가 넘겨주면은 지금 백슬래시 n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자리에서 줄바꿈이 돼서 그 다음 줄로 넘어갔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백슬래시 n에서 그게 있는 자리에서 줄바꿈이 돼서 다음 줄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프린트 문하고 문자열을 같이 사용을 할 때 줄넘김을 하기 위해서 백슬래시 n 특수문자를 사용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프린트 문 안에서 백슬래시 문자 자체를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백슬래시를 두 개를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요. 뭐 아무렇게나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백슬래시 두 개는 이 백슬래시 하나만 표시가 돼요. 프린트 문을 걸 때. 여기서 문자를 확인을 할 때는 입력한 그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은 프린트 문하고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할 때는 백슬래시가 하나만 표시가 되죠. 백슬래시 문자 자체를 프린트 문에서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겹쳐서 써야지 됩니다. 또는 여기 지금 그 위에도 수평 탭이 있고요. 작은 따옴표 문자를 안에서 표시를 할 때 백슬래시 다음에 작은 따옴표를 치면 되고, 큰 따옴표 문자는 백슬래시 다음에 큰 따옴표 문자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 따옴표로 묶었어요. I'm fine.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묶어 그 안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또 쓰였을 때, 이러면은 여기 작은 따옴표가 처음에 시작되고 여기까지가 문자열로 간주가 되어버리죠. 의도는 이 작은 따옴표 자체도 이 문자열 안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다가 이렇게 백슬래시를 쳐주면은 이거 두 개의 문자가 작은 따옴표 하나의 문자로 간주가 됩니다.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프린트 문을 해도 백슬래시 한 다음에 작은 따옴표가 아니고 그냥 단문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입력 자체가 이렇게 단문자로 입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 두 개는 별로 사용할 일이 없고요. 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어떤 문자를 프린트 문으로 화면에 표시를 할 때 줄넘김을 하기 위해서 백슬래시 n 특수 문자가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을 입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작은 따옴표 3개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D라고 할까요? 작은 따옴표 3개를 이용을 하면은 여러 줄에 거친 이렇게 문자열을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엔터키를 쳐서 줄넘김이 됐을 때 여기에 이제 줄넘김 문자가 들어가게 돼요. D를 봐보면은 엔터키를 친 자리에서 줄넘김 문자로 이렇게 치환이 됐죠. 여기서도 이렇게 치환이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 줄로 이루어진 문자열을 입력을 할 때는 작은 따옴표 3개를 연속으로 쳐서 열고 이렇게 또 닫습니다. 또는 큰 따옴표 3개를 연속으로 치고 큰 따옴표 3개를 연속으로 쳐서 닫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여러 줄에 걸친 문자열을 쉽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en이라는 내부 함수가 있는데요. 이 내부 함수는 이제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열이 몇 개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렌스에서 앞에 세자를 딴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A, B, C, D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C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의 길이를 알려면은 len이라는 내부 함수를 이용을 해주면 돼요. 구가 찍혔는데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문자가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공백 문자도 하나의 문자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도트까지 9개, 정확하게 9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구가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보면은 여기 교재에 있는 예제를 한번 해볼까요? MSG에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미스터 박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의 문자의 개수를 알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len 함수에다 넘겨보면 되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공백 문자 하나가 있죠. 여섯, 그 다음에 일곱, 여덟, 아홉, 여기도 공백 문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열, 열하나, 열둘, 총 12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찍힌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D도 한번 찍어 볼까요? D가 지금 변수에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22가 나왔죠. 이거는 이제 하나씩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이거의 역슬래시 n이 하나의 문자로 간주가 돼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15, 16, 17, 18, 19, 20, 21, 22. 마지막 역슬래시 n까지 22로 정확하게 이렇게 산출된 걸 알 수가 있죠. 백슬래시 n은 단문자로 그 카운트가 된다는 거는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교재 3.1절 문자열의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3의 문자열은 내부적으로 문자의 나열로 취급이 되죠. 문자들의 배열을 줄여서 문자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자열의 배열로 취급이 되고 문자들 각각에는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밑에 교재 예를 보시면요. s라는 변수의 헬로 월드라는 11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첫 번째 문자인 대문자 h에는 0번이라는 번호가 붙어 있고요. 네, 0이라는 번호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그 다음 문자들 각각이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헬로 다음에 공백 문자가 있죠. 이것도 당연히 하나의 문자입니다. 이게 이제 5번이고요. W가 6번 이런 식으로 가서 D가 10번. 총 11개의 문자가 0번부터 차례대로 10번까지의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또는 가장 마지막 문자가 이 경우에는 이제 소문자 D죠. 가장 마지막 문자에 마이너스 1이라는 번호가 매겨져 있고 이 반대 방향으로 일씩 증가를 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번호가 증가를 하는 이러한 인덱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방향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첫 번째 문자가 0번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역방향 인덱스는 가장 마지막 문자가 마이너스 1로 시작을 해서 역방향으로 증가하는 방향을 가지는 인덱스를 역방향 인덱스라고 합니다.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이 문자열에 포함된 각각의 문자에 새겨진 이 번호를 보통 인덱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예제에서는 문자열의 길이가 11이고 그러니까 기본 방향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문자의 인덱스가 마이너스 1로 시작을 하는 것을 역방향 인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얼리 쉘에다가 S 문자를 한번 그대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헬로 월드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항상, 그러니까 기본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은 주의를 해야지 됩니다. C 언어에서도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하죠. 파이썬에서도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에서 특정한 문자만 뽑아내려면은 여기 지금 나온 것 같이요. S 문자열에 0번 문자를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대괄호를 써가지고. 그러면은 0번 인덱스가 0인 그 문자인 H가 이렇게 추출이 되죠. 또는 S 문자열의 6번은 지금 보면은 이거죠, 이거. W 문자를 이렇게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S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S 문자열의 가장 마지막 문자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마지막 문자가 지금 보면은 D죠. D죠. 가장 마지막 문자는 D다. 이렇게 추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의 마이너스 2 하면은 그러면 뭐겠어요? 끝에서 두 번째죠. 그 다음에 S의 마이너스 6 하면은 끝에서 여섯 번째의 문자를 나타냅니다. 끝에서 여섯 번째면은 지금 공백 문자죠. 공백 문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이디얼리 쉘에서도 공백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이 반환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단문자형이 있다고 하진 않았죠. 예, 문자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도 이거 엄연히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교재 정리를 해놨는데요. 지금 S는 지금 그 배열이 저장된 변수죠. S의 대괄호 N은 인덱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 자체를 지금 인덱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S라는 그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거를 문자열도 시퀀스라는 그 자료형 중에 하나입니다. 문자열의 n번째 요소를 인덱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덱싱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요소 중 특정한 요소를 참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따라서 S 대괄호 n은 문자 열이 저장된 변수 S의 앞에서부터 n번째 요소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n번째 요소라는 거는 인덱스가 0부터 시작을 하죠. 0부터 시작을 하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n 플러스 1번째 요소를 의미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n번째 요소라는 말보다는 n번 요소라고 하는 게 더 n번 그러니까 0번부터 시작을 해서 n번 요소를 의미를 합니다. 이게 더 명확하겠네요. 그 다음에 s-n은 마이너스 인덱스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제 역방향 인덱스죠. 마이너스 1이 가장 마지막 요소를 나타내고요. 마이너스 n은 끝에서부터 n번째인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n번째인 요소를 의미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부터 n번째라는 말이 정확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의 마이너스 2라면은 뒤에서부터 두 번째죠. s의 마이너스 6이라고 하면은 뒤에서부터 여섯 번째입니다. 네, s의 마이너스 1은 가장 뒤에 있는 요소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인덱싱을 할 때 순방향뿐만 아니고 역방향 인덱싱도 가능하다. 예, 역방향 인덱싱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인덱싱은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싱인데 여기는 임정을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a라는 변수에다가 python is the best 라는 문자열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만약에 첫 번째 단어만 이렇게 뽑아서 예를 들어서 b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다. 여기 지금 이 문자열의 P는 지금 0번입니다. 0번.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이죠. 5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백 문자가 이게 6번 요소가 되죠. 그래서 A라는 문자열에서 0번부터 콜론을 이용을 해서요. 콜론을 이용을 해서 0번부터 6번까지 라고 하면은 여기 0번부터 그러니까 마지막 번호는 뺀 6번은 뺀 0번부터 5번까지의 요소가 뽑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콜론을 이용을 해서 인덱싱을 해주면은 0,6이라고 하면요. 이거는 0번, 1번 연속적으로 가서 5번까지 요소를 뽑아내게 돼요. 마지막에 있는 인덱스 6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에 있는 그 콜론 뒤쪽에 있는 6번이라는 요소는 포함이 안 돼요. 0번부터 5번까지 요소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이라는 단어만 딱 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b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했다. 그러면 b 변수를 보면은 a 문자열의 0번부터 5번 요소까지 뽑아낸 파이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되죠. 이걸 이제 슬라이싱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어 뜻대로 문자열을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는 앞에 0을 생략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A의
콜론하고 6 하면은 앞에 콜론의 좌우에 이제 시작하는 인덱스하고 끝나는 인덱스가 오게 되는데, 시작하는 인덱스가 0이면은 이거는 생략 가능해요. 그러니까 C에서 C 변수도 똑같은 게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교재에 나온 것 같이요. 교재 지금 여기 나온 것 같이 C 변수에다가 A 변수에 7번부터 두 번째 콜론 오른쪽에 있는 그 인덱스를 생략을 하면은 7번 요소부터 끝까지 뽑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7번 요소가 여기가 0번이고 1, 2, 3, 4, 5, 6, 7 여기가 7번이죠. 7번 요소부터 문자열의 끝까지 이렇게 뽑아내라는 거예요. 콜론 오른쪽에 있는 인덱스가 생략이 되면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여기 i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그 7번 요소부터 끝까지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마이너스 1이 아까 끝에 있는 요소를 나타내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7번부터 여기가 지금 인덱스가 7번인 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점이 되어 있는 게 이게 마이너스 1번 요소죠. 맨 마지막에 있는 거니까요. 근데 아까 콜론 연산자의 좌우에 숫자가 있을 때 n번은 포함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n번은 n번 요소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처음에 프로그램을 할 때 헷갈리기 쉽거든요. n번 요소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슬라이싱을 해버리면은 마이너스 1의 그 이전인 여기까지만 슬라이싱이 됩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요소는 빠지고 슬라이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7번 요소부터 끝까지 슬라이싱을 하려면은 콜론에 있는 오른쪽 요소를 이렇게 생략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콜론의 왼쪽에 있는 인덱스가 생략되면 문자열의 처음부터 슬라이싱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특이한 게 있는데요. 그 A 문자열에 이렇게 콜론 시작 문자열하고 끝 문자열이 둘 다 생략이 돼버리면은 A 문자열의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 문자열과 같은 게 A 문자열과 같은 게 반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B 변수에는 A 하고 똑같은 게 이렇게 저장이 되죠. 그리고 슬라이싱에서도 인덱싱과 마찬가지로 음수를 사용을 할 수 있다. 자, 방금 전에도 마이너스 1이라는 인덱스를 사용을 했었죠. 지금 A 변수에는 지금 이 내용의 문자열이 들어가 있고요. 교재에서처럼 F 변수에다가 A 변수에 콜론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은 콜론의 왼쪽에 있는 숫자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처음부터 마이너스 5번까지가 아니고 마이너스 5번은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6번, 그러니까 끝에서 6번째 요소까지 슬라이싱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면은 여기 P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P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게 점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게 마이너스 5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도 마이너스 5는 포함이 안 되고 이거 공백 문자까지 여기 처음부터 공백 문자까지 슬라이싱이 돼서 F 변수에 저장이 됐을 겁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공백 문자까지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교재에서처럼 문자열 H를 다섯 번째 문자를 기준으로 둘로 나누고 HL, HR에 저장하고 싶다면 저장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그러니까 H 문자열을 아무거나 한번 해볼까요? 한글로 한번 입력해 볼까요?
네, 이렇게 한글로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HL을 H의 그 처음부터 5번은 빼는 거죠. 그러니까 0번부터 4번까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R에다가는 H 문자열의 5번부터 끝까지, 예, 콜론의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생략이 됐으니까 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HL하고 HR을 이렇게 찍어보면은 이 문자열은 지금 이 글자가 0번이죠. 0번, 1번, 2번, 3번, 4번, 이거 점이 5번이고요. 공백 문자가 6번이겠죠. 그 다음에 이게 7번 뭐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H의 콜론 5라고 하면은 5번은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슬라이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5번부터 끝까지는 이거 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 끝까지, 도트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가 저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L에 저장이 될 거고, 여기서 전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가 HR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이제 문자열을 그 인덱싱이나 슬라이싱을 할 때 문자열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변수에 지금 문자열이 Python is the best라고 있는데, 첫 글자를 P가 아니고 X로 바꾸고 싶다. 거기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자열은 한번 내용이 정해지면 내용을 읽을 수는 있지만 변경될 수는 없는 자료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자료형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런 자료형을 불가역 자료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러한 자료형을 불가역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슬라이싱에서 두 번째 콜론 뒤에 증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교재에 있는 예제를 한번 그대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n에다가 국립목포대학교 이런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m이라는 변수에다가 n을 이제 슬라이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부터 할까요? 1부터 끝까지는 이제 두 번째 인수는 생략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콜론 뒤에 2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지금 여기 이 n 변수에 이게 인덱스가 0번, 이게 1번이죠. 이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원래는 이게 1번이니까 1번부터 원래는 끝까지 슬라이싱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콜론 뒤에 숫자가 지정이 되어 있죠. 이거를 이제 증분값이에요. 증분값. 이게 보통 이전에는 생략이 되어 있어서 증분값은 1씩 증가를 했는데 2씩 증가를 시켜라. 그러면은 1 다음에 3 다음에 5, 이게 3번이죠. 5 이거 그러니까 2씩 인덱스를 증가를 시키면서 뽑아내라 이거죠. 그러니까 m이라는 변수에는 립, 포, 학 이거 세 글자가 문자열로 만들어져서 저장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m을 이렇게 찍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교재에 있는 예제처럼 이렇게 콜론을 하나만 찍고 앞뒤 숫자를 생략을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라 그랬죠. 이 뒤에 콜론하고 2를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범위를 고려를 하되 증분을 2씩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0번이죠. 0에서 2를 더하면은 2가 되죠. 이게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2를 더하면은 이게 선택이 되고, 다시 2를 더하면은 이게 선택이 되죠. 그래서
국목, 대교 이거 네 글자가 선택이 돼서 m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콜론 뒤에 증분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슬라이싱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를 보면요, A가 지금 문자열이라고 가정을 할 때 m 콜론 n은 이거는 이제 슬라이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단어 그대로 잘라내는 거고, A 변수의 n번째부터 n-1번째 요소 전체를 의미를 합니다. 말이 좀 헷갈리게 돼 있네요. 다시 바꾸겠습니다. n번 요소부터요. n-1번 요소 전체를 의미를 합니다. 예, 말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A 변수의 n번 요소부터 인덱스죠. n-1번 요소 전체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n번 요소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예, n과 m은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역순 인덱스를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인덱스를 생략을 하면은 0이 생략이 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려를 하는 거고요. 콜론 뒤에 두 번째 인덱스를 시작을 하면은 끝까지, 그 문자열의 끝까지를 고려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콜론 뒤에 이와 같이 증분을 지정을 해줄 수도 있다. 예, 슬라이싱을 정리를 하면은 이 정도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 보면은 문자열의 덧셈과 곱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자열끼리 연결을 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 때 덧셈 연산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뭐 A라는 문자열에다가 my name is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B라는 문자열에다가 A 더하기 뭐 살레시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지금 덧셈 연산자가 있죠. A는 지금 요 문자열이니까요. 이 문자열하고 이 문자열을 서로 합해 가지고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서 B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B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공백 문자까지가 A 문자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문자열은 여기서 지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자열을 합해서 새로운 문자열로 만들고 싶을 때 덧셈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또는 뭐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q라는 변수에다가 ipython 뭐 r이라는 변수에다가는 is useful, 그 다음에 s라는 변수에다가 q에다가 r을 더한 거를 대입을 한다. 그러면 s 변수에는 q 문자열과 r 문자열 두 개를 병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문자열로 이렇게 저장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 교재에 나온 예제를 보면은 s라는 변수에다가요 life is long 이렇게 대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일이 여기 long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거를 short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S에 정의된 문자열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S에 저장된 문자열 자체를 바꿀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는 그러니까 S 변수를 새로운 문자열로 교체를 시킬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교재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7번까지죠. 7번 문자까지 슬라이싱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short를 더한다. 두 개 문자열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요 문자열은 여기가 지금 L이 0번이죠. 0, 1, 2, 3, 4 공백 문자가 4번이죠. 5, 6, 7 그러니까 여기까지 두 번째 공백 문자까지가 여기 지금 이것의 문자열입니다.
그 뒤에다가 이것만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병합시켜서 새로운 문자열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S 변수에다가 다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S의 변수 문자열 자체가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처음에 S 변수에 저장됐던 문자열은 버려지고, 그러니까 이 연산을 사용한 이후에는 버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S 변수에는 요 연산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문자열이 다시 대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를 누르고요. S를 확인해 보면은, 그러니까 마치 롱이 쇼트로 이렇게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새로운 문자열이 생성이 돼서 다시 S 변수에 저장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자열을 종수하고 곱셈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게 조금 특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재에 나온 것처럼요. 문자열 공백 문자까지 이거를 5번을 반복을 하는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5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문자열이 한 번, 다음에 두 번, 뭐 세 번, 네 번, 5번 반복된 새로운 문자열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죠. 또는 뭐 이코르 문자를 정확하게 50번을 반복을 하고 싶다. 50개를 이코르 문자 50개로 이루어진 문자열을 만들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50으로 곱하면 됩니다. 그걸 A에다 대입을 한다. 그럼 A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코르 문자가 50개가 들어가 있는 문자열이 되는 겁니다. 단지 이제 문자열에다가 뒤에 곱할 때는 종수만을 곱해야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ABC에다가 뭐 3.5 이런 4.5 이런 실수는 곱해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종수만을 곱해야지 돼요. 그러면 그 종수배만큼 반복을 한 새로운 문자열이 생성이 돼서 반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절의 F 문자열인데요. 이게 이제 파이썬 3.6 버전 이후부터 지원이 되기 시작한 그 기능인데, 문자열 중간에 그 어떤 변수의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유용한 기능입니다. 파이썬 쉘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name이라는 변수에 교재처럼 살리시오라는 문자열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에다가 my name is 지금 이 문자열 사이에 이 문자열의 요 뒤에 이 name 변수의 이름을 놓고 싶다. 그러면은 그 문자열 앞에다가 f를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 다음 문자열 안에서는 대괄호를 치고 name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여기 지금 앞에 F가 붙은 문자열이죠. 이거를 이제 F 문자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F 문자열 안에 있는 이 대괄호 시작부터 끝까지 이 대괄호 안에 있는 변수의 내용으로 치환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name이라는 변수는 살리시오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대괄호 문자 첫 번째부터 대괄호가 끝나는 요 지점까지를 통째로 name 변수에 있는 살레시오라는 문자열로 치환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 변수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대괄호 시작부터 끝까지 name 변수의 내용으로 이렇게 치환이 된 이러한 문자열이 A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여기 대괄호 안에는 변수만 덜렁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수식 같은 것도 올 수 있는데요.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2어라는 변수에 지금 202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변수에는 F 문자열을 지정을 해주는데, 금년은 이게 이렇게 되고요. 내년은
지금 이렇게 B라는 문자열을 만들었는데 여기 오타가 났네요. YEAR이죠. 예. 뒤에는 맞고요. 예.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그럼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이 되냐면은, 지금 방금도 설명했다시피 F 문자열이죠. 대문자 시작을 할 때 문자열 앞에 F자가 붙은, 알파벳 F가 붙은 것을 F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F 문자열은 내부에서 대괄호를 찾아가지고 그 대괄호 안에 있는 어떤 그 변수값이나 아니면 어떤 수식의 결과값으로 대괄호 전체를 치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어라는 변수에는 지금 2021이 대입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통째로 뭘로 치환이 되냐면은 2021로 치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어에다가 2를 더한 값으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1이니까 2를 더하면 2022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대괄호 시작할 때부터 여기 대괄호 끝나는 요 지점까지를 2022라는 저 문자열로 치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비변수 값을 확인해 보면은 방금 설명한 것 같이 여기는 2021로 치환이 되어 있고 여기는 2022로 치환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F 문자열을 사용을 하면은 쉽게 변수의 값을 문자열 안에다가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겨져 있는 내용처럼 소수점을 원하는 자릿수까지만 자르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파이라는 변수에 3.14159265 소수점 8개짜리까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메시지라는 변수에다가 F 문자열을 집어넣는데 파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그냥 집어넣으면은 지금 여기 변수 8개짜리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죠. 근데 만약에 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변수 뒤에 콜론을 찍고요. 그 다음에 .2f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소수점 아래로 두 번째 자리까지만 표시를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정확하게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만 표시가 되게 됐죠. 근데 이제 여기 교재에 나온 것처럼 여기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되 이 소수점 앞에다가 또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앞에 있는 숫자는 이 파이 값을 여기다가 치환하는데 이 파이 변수 값이 차지하는 총 자릿수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대괄호 앞뒤로 이렇게 중괄호 앞뒤로 이렇게 대괄호를 한번 쳐줘 보겠습니다. 그럼 메시지 변수를 치면은 내용이 이렇게 되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10자리를 차지를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공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자리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소수점을 표현을 하는데 4자리가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10자리를 표시를 하되 그 중에서 그 와중에 이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를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 교재에 제가 그거를 여기에다가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 교재에는 지금 소수점 둘째 자리가 아니고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정확히 같습니다. 앞에 공백이 4자리고 실제로 파이 변수 값이 표시가 되는 게 6자리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10자리를 차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변수 값이 또는 어떤 수식의 결과 값이 표시될 칸의 수를 미리 지정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정렬할 건가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동이라는 변수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1000개면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F 문자열을 생성을 하는데 동이라는 변수를 여기에 치환을 하는데 자릿수를 10개를 차지를 해라. 이거는 표시를 해보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10자리가 이게 10자리인데 왼쪽 정렬로 돼 있죠. 기본적으로 왼쪽 정렬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콜론하고 숫자 사이에요. 요 기호를 넣어주면은 오른쪽 정렬로 돼요. 10자리를 차지를 하긴 하는데 그 안에서 오른쪽 정렬을 시켜라. 그 다음에 반대로 이 표시를 해주면은 왼쪽 정렬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캡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중앙 정렬을 하라는 겁니다. 10자리 중에 이 10자리를 차지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다가 저 동이라는 변수의 내용을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여기 콜론하고 숫자 사이에 이교를 쓰거나 아니면은 이교를 쓰거나 해서 그 차지하는 자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 정렬을 할 건가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절에 내장함수 str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r 함수는 문자열 이외의 데이터를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내장함수입니다. 앞에서부터 자꾸 내장함수 얘기가 나오는데요. 함수가 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일단 내장함수라고 하면은 즉시 쓸 수 있는 함수, 곧바로 쓸 수 있는 함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즉시 쓸 수 있는 함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내장 함수에 대해서도 뒤에서 한 챕터를 할애를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내장 함수를 그때그때 하나씩 이렇게 교재에서는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데, 문자열에 관련된 함수 중에 str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재에 있는 예제를 한번 그대로 따라서 해보면요. 12.34 이거는 숫자죠. 12.34라는 숫자형 데이터를 문자열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에다가 12.34라고 이렇게 숫자가 들어갔다면은 B 변수에다가는 그것을 문자열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A 변수는 분명히 실수형 데이터인데 B 변수는 문자열 데이터가 됩니다. 또는 복소수를 문자열로 만들 수도 있죠. 교재에 나온 거대로 5 플러스 6j 이 복소수죠. 근데 그대로 그냥 문자열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str 함수가 합니다. 또는 교재에 나온 예제를 그대로 따라 보면요, 10의 마이너스 10승이죠. 이거를 이제 문자열로 이렇게 만들면은 B 변수에는 그대로 이제 이게 문자열로 만들어져서 저장이 됩니다. 이제 반대로 숫자로 변환을 할 수 있는 문자열, 그러니까 숫자 정보가 담긴 문자열을 실제 숫자 데이터로 바꾸는 함수들이 있어요. 지금 교재에서 지금 int라는 내장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loat라는 내장 함수, 컴플렉스라는 내장 함수 세 가지가 있는데, 문자열을 정수 데이터로 바꾸고 싶다면은 int라는 내장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실수 데이터로 만들고 싶다면 float라는 내장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 컴플렉스 내장 함수는 문자열을 실제로 복소수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직전에 비변수에 이런 실수 정보가 든 문자열이 들어가 있죠. 이거를 다시 실수로 복원을 하려면은, 실수 데이터로 만들어 주려면은 플로트 함수를 거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문자열을 해독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숫자 데이터로 이렇게 변경을 해줬죠. 그래서 여기 지금 교재에 있는 예제를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지금 input이라는 내장 함수가 있는데 input 함수는 이게 앞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input 함수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내용을 문자열로 반환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input 함수를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a는 input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죠. 오타가 났네요. input이죠. 예. 그러면은 그 다음 줄로 넘어가서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타이핑을 하는 겁니다. 뭐 123.456이다. 물론 뭐 숫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문자열도 입력을 할 수가 있죠. 아무거나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라는 변수에는 뭐가 들어갔냐면은 지금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엔터를 여기서 지금 엔터를 쳤는데,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저 내용을 문자열로 그대로 반환을 해주는 함수가 바로 이 input이라는 내장 함수예요. 그래서 a라는 변수에는 사용자가 방금 타이핑한 내용이 문자열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교재에는 지금 input 안에 문자열을 줬죠.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input 반지름, 예, 이렇게 input에다가 문자열을 이렇게 주면은, input이라는 함수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들이는 함수라고 방금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 문자열을 먼저 화면에 출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요. 여기서 엔터키를 누르면은 반지름이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먼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죠. 그러니까 input 함수에다가 문자열을 이렇게 줘가지고 사용자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지름을 입력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처럼 이렇게 3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그러면 ANS라는 저 변수에는 뭐가 들어왔냐면은 3이라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3을 타이핑을 했으니까 그게 문자열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반지름으로 해서 원의 면적을 계산을 하려면은 저 문자열을 숫자로 바꿔야지 되죠. 그래서 R 변수에다가 플로트 내장 함수를 써가지고요, 예, 저 문자열을 숫자로 바꿉니다. 그럼 R은 이제 문자열 3이 아니고 그 실수형 데이터인 3.0이 저장이 돼 있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원의 면적은 F 문자열이죠. 3.14에다가 R을 곱하고 R의 제곱을 곱하는 거죠. 예.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지금 여기 F 문자열이죠. F 문자열은 중괄호 부분을 중괄호 안에 든 결과식으로 치환을 해준다고 그랬죠. 지금 R은 지금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표현식을 계산한 결과가 저 중괄호 대신에 치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엔터키를 누르면은 원의 면적은 28.26이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3인 원의 면적은 28.26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아직도 문자열하고 숫자 데이터하고 혼동하는 분들은 없겠죠.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변수에 지금 1, 2를 집어넣고요, B라는 변수에는 3, 4라고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A도 문자열, B도 문자열이죠.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 문자를 가지는 문자열이죠. 예. 실제로 이거를 숫자 데이터로 바꿔서 어떤 산술 연산을 하려면은 인트나 플로트 함수를 거쳐야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에다가 A 플러스 B를 하면은 이거는 C에는 뭐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문자열이라면은 더하기 연산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두 개의 문자열을 병합해 가지고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 2, 3, 4를 이렇게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진 게 C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반해서 예를 들어서 D 변수에다가
플로트 함수를 거쳐서 a, b 변수를 d하고 e 변수에다가 숫자로 바꿨다. 이 경우에는 이제 d라는 변수에는 12, 1, 2라는 문자열이 10이라는 숫자 데이터로 바뀐 거고, 2라는 변수에는 b 변수, 그러니까 3과 4라는 요 문자열을 숫자 데이터로 바꿔서 34.0이 이 변수에 들어갔겠죠. 두 개를 더하면은 숫자들 간의 산술 연산이 돼서 46이라는 값이 얻어지게 됩니다. 예, 제가 약간 좀 불필요한 설명을 추가한 것 같은데, 숫자 문자만으로 된 문자열하고 숫자 데이터하고는 확실하게 구별을 하셔야지 됩니다. 전혀 다른 자료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구별을 해야지 됩니다. 방금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 줄 한 줄 명령 아이디얼리 쉘에서 실행을 했는데요. 이 정도만 돼도 파일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한 번에 실행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여기 지금 파일의 new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에디터 창이 생성이 되죠. 여기에 이제 책에서처럼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세 줄밖에 안 되네요. 이거를 이제 컨트롤 S키를 눌러서, 제가 지난번에 각자 PC에 적당한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전부 다 저장을 하라 그랬죠. 지난번에 만든 헬로 파일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서클 파일이라고, 서클 파일하고 파일명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예. 파이썬 프로그램의 확장자는 파이입니다. py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도 서클.py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실행을 하려면 F5키를 누르면 실행이 된다 그랬죠. 여기 런에 보면은 런 모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단축키가 여기 보면 F5입니다. F5. 그래서 F5키를 누르면은 만약에 새로 갱신이 됐으면 세이브 할 거냐 물어보는데요. 확인을 누르면 여기 아이디얼리 쉘에서 이렇게 실행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3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한 번에 원의 면적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이 세 줄이 차례대로 한 번에 실행이 됩니다. 여기 아이디얼리 쉘에서 한 줄 한 줄을 입력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반지름 입력을 하면 원의 면적을 계산해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죠. 어떤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파일로 묶어 가지고 한 번에 실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한 번 더 실행을 해 볼까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1, 2.34를 대입을 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실수용으로 표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나는 소수점 뭐 넷째 자리까지만 표시를 하겠다. 그럼 콜론 뒤에 .4f라고 이렇게 찍어주면 된다 그랬죠. 다시 저장을 하고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입력을 해볼까요? 5.67. 그러면 정확하게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3.5절 문자열의 메서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서드라는 용어가 생소할 건데요. 혹은 멤버 함수라고도 하는데, 뒤에 나올 클래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일단 문자열에 저장한 변수나 문자열 자체에 점을 찍고 그 뒤에 이름을 써서 호출할 수 있는 함수, 이 정도로만 일단 알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메소드라고 얘기를 한다. 앞에서도 나왔던 내장 함수는 독자적으로 동작을 하는 함수들이고요.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면은 데이터나 엄밀하게 말하면 객체를 매개로 동작을 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그 객체 뒤에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이름을 써서 호출할 수 있는 함수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에 제가 문자열의 메소드와 기능을 쭉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의 이제 예제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이거를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기능을 갖는 메소드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은 나중에 이제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은
다시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로우하고 어퍼 메서드인데요. 예를 들어서 s라는 변수에 hello라고 이렇게 문자열을 집어넣어 놓고, 여기 지금 s 문자열은 대문자하고 소문자가 지금 같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 s라는 문자열의 모든 알파벳을 소문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s.lower, 지금 s라는 변수 뒤에 점을 찍고 그 다음에 lower라는 메소드로 이렇게 함수처럼, 메소드도 결국은 함수거든요. 이거를 호출을 했죠. 그러면은 어떤 값이 반환되냐면은 모든 문자를 소문자로 만들어준 게 반환이 됩니다. 또는 이제 어퍼라는 메소드는 모든 문자를 대문자로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s라는 문자열의 모든 알파벳을 대문자로 만들어 둔 것을 예를 들어서 책에서처럼 s3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s3에는 s라는 문자열의 모든 알파벳이 대문자로 변환된 것이 저장이 됐죠. 스왑 케이스라는 메소드도 있는데요. 이거는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고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겁니다. S4를 확인해 보면은 대문자 H는 소문자로 바뀌었고요. 소문자 ELL로는 대문자 ELL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타이틀이라는 메소드도 있는데, 타이틀 메소드는 모든 단어들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거를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라고 이렇게 입력이 된 문자열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t라는 변수에다가 s.title 메소드의 반환값을 집어넣어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모든 그 단어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변환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capitalize는 그 맨 첫 글자만 대문자로 변환시켜 줍니다. 지금 보면은 맨 첫 글자에는 H만 대문자로 변환을 시켜줬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여기에 나온 로우어, 어퍼, 그 다음에 타이틀, 스왑 케이스, 캐피탈라이즈 이런 메소드들은 원래 문자열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s.title이라는 메소드는 모든 단어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바뀌었죠. 근데 원래의 문자열은 보면 알겠지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자열의 메소드는 여기서 소개된 메소드는 그 변환된 새로운 문자열을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 문자열은 변경을 시킬 수가 없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문자열 자체가 불가역 자료형이기 때문에요. 한번 만들어지면 변환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변수에는 다른 문자열로 대체는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문자열의 메소드는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어서 반환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환된 문자열을 새로운 변수에다가 대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원래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s=s.title 이렇게 하면은 s 변수 자체가 이렇게 변경이 되겠죠. 이렇게 원래 변수에다가 메소드의 반환값을 저장을 해가지고 원래 변수에 저장된 문자열 자체를 교체를 해주는 방법도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s로 시작되는 메소드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is로 시작되는 메소드나 함수들은 여기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진리값을 반환을 합니다. 파이썬에서 진리값이라는 거는 참하고 거짓 두 가지 값밖에 없는 자료형을 얘기를 해요. 아직 진리값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은 안 했지만은 여기 진리값이죠. 참 거짓밖에 없는 두 가지 값밖에 없는 데이터형을 진리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이썬에서 참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true고요. 거짓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false입니다. true하고 false 둘 다 첫 글자가 대문자라는 사실에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리고 is로 시작되는 메서드나 함수는 보통 진리값을 반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교재에 있는 예제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A하고 B에 하이 뭐 헬로, 두 번째 거는 H가 대문자네요. 이렇게 A하고 B 변수를 생성을 해 놓고 A.isRoW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모든 알파벳이 전부 다 소문자면은 참을 반환을 합니다. 예. A 같은 경우에는 다 소문자이기 때문에 참을 반환을 하죠.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대문자가 섞여 있잖아요. 대문자가 섞여 있으니까 거짓을 반환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파이썬에서 참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true입니다. 거짓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false예요. 예, 첫 번째 문자가 대문자라는 사실, 이거는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모든 문자가 대문자냐, 이거를 판별을 해서 반환을 해주는 함수가 isUpper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A하고 B 둘 다 모두 대문자는 아니죠. 예. 예를 들어서 헬로라는 모든 대문자로 만들어진 문자열에 isUpper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이거는 true를 반환합니다. isUpper 메서드는 그 문자열이 전부 다 대문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true를 반환을 해요. 그리고 카운트 메서드가 있는데요. 카운트 메서드는 주어진 문자열이 변수에 몇 번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세는 기능을 합니다. 여기 있는 예제를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꽤 긴데요. Python is easy to run and easy to code. 일부러 길게 문장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 s라는 문자열 안에 e라는 문자가 몇 번 들어가 있는지 4번 들어가 있다는 거죠. 또는 단문자뿐만 아니고 단어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to라는 문자열은 2번 들어가 있죠. 예. 예를 들어서 easy라는 단어도 2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운트 메서드는 주어진 문자열이 변수에 몇 번 포함이 되는지 세는 기능을 해요. 그리고 이전 시간에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len이라는 그 내장 함수가 있습니다. len이라는 내장 함수는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을 해주는 거죠. 예, 그 밖에도 이제 여기 isAlpha라는 메서드, 이거는 이제 모든 문자가 알파벳이면 true를 반환하고요. isAlrum이라는 메서드, 모든 문자가 알파벳이거나 숫자라면 true를 반환하고, isDecimal 메서드는 문자열을 10진정수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 true를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이 isDecimal 메서드를 실행을 해봤더니 true가 반환이 되더라. 그러면 이제 int 함수로 이용을 해서, int 내장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정수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갖는 메서드들이 있다 하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카운트 메서드는 방금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인드와 인덱스 메서드가 있는데, find 메서드는 말 그대로 어느 위치에 주어진 문자열이 처음 나오는지를 검색을 해줍니다. 인덱스 메서드도 마찬가지인데요. find 기능하고 같지만은 find는 주어진 문자열이 없다면 -2를 반환을 하는데, 인덱스 메서드는 그냥 오류를 발생시키고 프로그램이 거기서 멈춰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예제를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 S 변수에 저장된 이거를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해볼게요. find to 이렇게 하면은 15가 반환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to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인덱스가 15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to가 지금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나왔죠.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나왔죠. 이 t에 해당되는 인덱스가 몇 번이냐, 여기가 0번이라고 그랬죠. 맨 처음에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여기가 15번에 해당이 되죠. 여기가 0번이고요. 그러니까 이 주어진 to라는 요 문자열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의 인덱스를 반환을 합니다.
인덱스도 마찬가지예요. 교재 교재에 있는 예제를 다시 따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y를 찾아라. 그러면은 여기 지금 1번 인덱스죠. 처음으로 나오는 y가요. 그 다음에 s.find g를 찾아라. 그러면은 이 s 문자열 안에 z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2를 반환을 합니다. 근데 s.index라는 메소드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find하고 똑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없는 거를 찾아라 할 때는 find는 -1을 반환을 하는 대신에 index 메소드는 오류가 발생을 하고 거기서 프로그램이 멈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join 메소드가 있는데요. join 메소드는 join 메소드에 넘겨진 문자열의 각각의 문자를 join 앞에 있는 요 문자열로 요 문자열을 집어넣어 가지고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책에 있는 교재에 있는 예제를 그대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컴마라는 문자열에 joi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join 메소드에는 abc라는 문자열을 인수로 넘겨줬어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a라는 문자, b라는 문자, c라는 문자가 있죠. a라는 문자, b라는 문자, c라는 문자가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요 앞에 넘겨준 문자열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문자열을 이렇게 만들어서 반환을 하죠. 그래서 이 문자열을 다른 변수에다 저장을 하거나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를 보면은 먼저 이런 문자열에 joi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징크스 라는 단어를 이렇게 넘겨줬네요. 그러면은 이것도 앞에 거하고 동일한 동작을 하죠. 지금 join이라는 메소드에 넘겨준 문자열의 첫 번째 문자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문자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 여기 있고요. 이걸 또 사이에다가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자, 네 번째 문자, 각각의 문자 사이에 요 앞에 있는 문자열을 끼워 넣어 가지고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한글을 써가지고요. 자하고 공백 문자 점 join 홍길동 이렇게 하면은 홍자, 길자, 동까지 하고 끝나네요. A에다가 A 변수에다가 자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공백 문자까지 집어넣을까요? 그럼 A 점 join 박장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끝에다가 A 문자를 하나 더 붙여주면 되겠죠. 그럼 박자, 장자, 현자 이렇게 문자열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뒷부분 여기에 나오는 예제는 나중에 리스트를 설명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에 포함된 공백을 제거하는 문자열이 있는데요. lstrip 메소드는 문자열의 왼쪽에 있는 공백을 제거를 하고 rstrip 메소드는 오른쪽에 있는 공백을 제거를 하고 그냥 strip 메소드는 양쪽에 있는 공백을 모두 다 제거를 하는 메소드예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place 메소드는 문자열의 특정한 내용을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는 역할을 해요. 물론 문자열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고 그 문자열의 특정한 내용을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서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교재에 있는 예제를 한번 따라서 해보면요. life 대문자로 할까요? life is too short 이런 문자열이 있는데 replace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short를 long으로 바꿔라. 그러면은 여기 지금 short라는 요 단어가 long으로 바뀌었죠. short라는 단어를 long으로 교체한 새로운 문자열을 반환을 하는 거예요. 원래 문자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문자열을 예를 들어서 다른 변수에다가
다른 변수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할 수도 있겠죠. A는 물론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면은 A 자체에다가 요 메소드 리플레이스 메소드의 결과값을 대입을 하면은 A 변수의 내용을 이렇게 교체를 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스프링 메소드가 있는데요. 스프링 메소드는 그 이제 메소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문자를 쪼개 가지고 각각의 그 조각들을 리스트에 담아서 반환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A라는 문자열이 있는데 A.split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공백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life, is, to, long 요 단어들을 각각을 이렇게 리스트의 요소로 만들어서 넘겨주는데 이거는 이제 아직 리스트를 제가 설명을 하기 전이니까요. 리스트 이제 곧바로 4장의 리스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리스트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